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점에 정부가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던 경지 면적 150만 헥타르 기준선도 무너졌습니다. 두 개의 마지노선이 동시에 붕괴된 겁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숫자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 농업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말 기준 농가 인구가 약 19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0만 명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경지 면적은 약 149만 9천 헥타르, 150만 헥타르에서 고작 500헥타르가 모자란 게 아니라 이미 선을 넘어서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2026년에는 농가 인구가 194만 명대로 경지 면적은 149만 7천 헥타르로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정부가 2022년 12월에 중단기 식량 안보 강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경지 면적 150만 헥타르는 지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3년이나 일찍 깨진 겁니다. 계획을 세운 지 3년도 안 돼서 기준선이 무너졌다는 건 정부도 이 속도를 예측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깐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에 농가 인구가 1442만 명이었어요. 그때는 국민 셋 중 하나가 농민이었던 시대입니다. 그게 2000년에 400만 명으로 줄었고 2011년쯤 300만 명이 무너졌고 이제 200만 명마저 깨졌습니다. 50년 만에 농가 인구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느 나라나 겪는 일이에요. 문제는 줄어드는 속도와 남아있는 분들의 연령 구조입니다. 혹시 이 숫자 아셨어요? 지금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6%입니다. 농민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전국 평균 고령화율이 21%인데 농가는 그 2배를 훨씬 넘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은퇴 연령을 넘긴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30대에서 40대 사이 청년층 농업 인구는 절반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줄었다는 게 아니라 세대 간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농사 짓던 걸 아들이 이어받는 그 흐름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농은 어떨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2024년 귀농 가구가 약 8,200가구인데 전년 대비 20%가 줄었어요. 역대 최악의 감소율입니다. 특히 귀농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연령층에 귀농이 22.5%나 줄었습니다. 30대 이하 청년 귀농 비중이 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좋은 소식도 있긴 한데요. 절대 숫자로 보면 약 1,076가구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1년에 1,000가구, 이걸로 200만 명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더 안타까운 건 귀촌한 224만 명 중에서 실제로 농사를 시작한 사람은 0.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시골에 내려왔지만 농사는 안 짓는 거예요. 귀촌과 귀농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셈입니다.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도 구조적입니다. 도시 직장인 수준의 소득을 올리려면 논밭을 사거나 스마트팜을 짓는데 초기 투자금이 1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20대, 30대가 10억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게다가 최근 청년농의 절반가량이 여성인데 농촌에서 출산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평창군 장곡면 같은 곳은 30년간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을 정도예요. 이런 곳에서 젊은 부부가 정착하겠다고 마음먹기가 쉽겠습니까? 경지면적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경지면적 감소율을 보면 일본이 약 5%, 프랑스가 1.4%, 독일이 0.7%인데 한국은 11.1%입니다. 독일보다 15배 넘게 빠른 속도로 농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면적이 약 600제곱킬로미터인데 10년 사이에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넘는 농지가 사라진 셈이에요. 이 농지들이 어디로 갔느냐? 산업단지가 되고 도로가 되고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농지 규제 완화 쪽이에요. 농업진흥지역 전용 확대, 지자체의 농지 전용 권한 넘기기, 농업법인의 농지 활용 규제 풀기, 이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150만 헥타르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한쪽에서는 농지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식량 자급률은 어떨까요?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32%입니다. 쌀만 거의 100% 자급이고 밀은 0.8%, 옥수수는 1.1%에 불과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빵, 라면, 치킨에 들어가는 밀가루와 옥수수, 사료는 거의 전량 수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지가 줄고 농사 짓는 사람이 줄면 쌀마저도 자급이 어려워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농업법 초안에 식량 안보를 핵심 아젠다로 넣었고 중국은 식량 자급률 95%를 국가 전략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세계 최대 농업대국들도 식량 안보에 사활을 거는데 자급률 32%인 나라가 농지를 풀고 있다는 건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도 나름의 대응을 시작하긴 합니다. 개정 양곡법이 시행되면서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하고 농업인 세금 특례도 3년 연장됩니다. 농촌의 왕진버스를 8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농번기 틈새 돌봄 제도도 시범 도입됩니다. 하나하나 보면 나쁘지 않은 정책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응급처치에 가깝습니다.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 경지 면적 150만 헥타르 붕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왕진버스 몇 대 더 돌리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뉴스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한국 농업의 두 다리, 그러니까 사람과 땅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먹는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새벽에 일어나 논두렁을 살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는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사회가 농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